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내가 의대를 원서를 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원서 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추어야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붙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재외국민 특별 전형 같은 경우가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10명, 2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되어져야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통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보통 한 학과에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어지면 붙을 수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이 올해에만 1명, 2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집의 전형들을 규격화시켜져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1학년도 올해는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은 각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외국민 전형의 아무래도 입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입시의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지원 경쟁률,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합격 컷이라든가 아니면 합격생의 어떤 그 스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든 간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든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이러한 그 변수들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합격 역량이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학생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로 중국에서 IB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미래의학과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3년 특례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연세대 미래를 의예과에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12년 특례에 비해서 3년 특례는 여러 가지 학력의 요구 조건도 많아지게 되고 또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스펙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학업 성적에서 IB 과정을 이수를 했고 IB 45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 지표로는 SAT2에서 중국어가 800점, 그 다음에 매스2가 800점, 바이오로지 800점, 케미스트리 800에 피직스 800이니까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요. SAT 같은 경우는 1570점, 그 다음에 AP도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토플 IBT는 118점에 HSKS는 6급에 225점 정도의 성적을 받았으면 수상정역, 교내활동, 봉사, 기타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아무래도 학업 능력과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 두 가지로 얘기하면 활동의 우수성보다는 학업적 역량이 매우 우수했었던 학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을 갖추는 학생들이 실제 의대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IB 성적이 45점을 꼭 맞아야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의 서류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적어도 44에서 45 정도의 IB 성적을 보여주게 되고, 여러 가지 학력 지표가 있지만 아무래도 IB 디플로마가 학력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이 상당히 높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는 AP나 A레벨 과정들보다는 IB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의대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8학년이거나 9학년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IB 과정을 진행하는 국제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했었을 때 의대에 진학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IB 과정의 기본 평균 성적이 한 35점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IB 성적이 35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사실상 서류 전형에서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B 디플로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적이 매우 우수했었을 때 지표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성적이 안 좋게 되어지면 사실 다른 지표를 가지고 보완할 방법이 별로 크게 없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IB 디플로마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만약에 학생이 IB 국제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IB 과정을 하는 학교들보다는 A레벨이라든가 AP 과정을 이수하는 고등학교 유형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은 활동의 우수성보다는 학업의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이고, 그래서 IB 45점, 그 다음에 SAT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과목에서 SAT2가 만점을 맞았고, SAT는 1570점, 그 다음에 AP는 4개 과목에서의 만점, 그 다음에 토플 IBT는 118점에 HSK 6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고, 물론 IB가 45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점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을 하이 레벨로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스탠더드 레벨로 선택했느냐에 대한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학생이 지원한 이 연세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포함을 해서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의예과의 전형들은 대부분 다 어떤 전형들이냐면 정성평가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능에서 우리가 정시, 다시 말해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성적 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합격을 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 하나, IB 성적이라든가 SAT 성적 이 하나의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질 수가 없고, 결국 전체적인 학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이 다 같이 고려되어져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학력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의 내용들도 무지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면접을 통해서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질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활동의 유수성이 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대학교에 원서를 대게 되었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때 특히 활동 보충 자료나 활동 목록표를 작성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러한 수상 경력이나 교내 활동, 봉사 활동, 기타 활동의 내용들을 그냥 영문으로 기재해서 제출하시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그것을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이 받은 수상이라든가 교내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각 대학의 입학처나 국제처에 전화해서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근로장학생들이죠. 아르바이트 학생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 대학의 재외국민 전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대학들이 상위 대학이라 하더라도 재외국민 전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면 3명, 그렇지 않으면 1분 정도가 재외국민 전문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활동 증빙 목록표에 영어로 그냥 내용을 기입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어지면 각 대학에서 재외국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문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서류를 심사하시게 되어질 때 학생의 활동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 증명 목록을 작성을 하실 때는 그 대학의 입장에서 서류를 심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의 의미와 역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이렇게 활동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쪽 라인에다가 간단하게 한글로 내용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그럼 실제 대학에서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의 내용들은 내용을 한글로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고, 그리고 몇 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몇 등을 했으며 이 등위에 대한 부분과 대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수상을 받은 이런 상들은 실제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이 학생이 몇 등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회가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술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그냥 영어로 간략하게 기술해서 제시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가치만큼 대학에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특히 활동 목록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서 활동 목록표를 제시하게 되어지면 또 그 목록표에서 기본적인 제약 조건들을 달죠. 그렇죠? 목록을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든가 그 양식들이 있지만 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수상이나 교내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학생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로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의예과의 전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의 우수성이 매우 강조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디를 원서를 쓴 거냐면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에 원서를 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류상의 지표에 학업적 우수성이 무지 강조가 되어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인 연세대나 카톨릭대나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감동대를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서류에 강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면접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통해서 서류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중앙대나 순천향대나 인제대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 특히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3년이나 4년이 아니라 해외에서 체류한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면접이나 또는 영어와 수학과 같은 이런 필답고사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류에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나 가천대, 카톨릭 감동대의 원서를 쓰시는 거고, 하지만 내가 IB 성적이나 SAT2나 SAT 또는 AP와 같은 이런 표준화 학력 지표의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내가 지성면접이라든가 수학 지필고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성면접이나 아니면 수학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같은 학교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유리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은 면접이 없거나 또는 서류만으로 합격이 갈리는 상위대학 같은 데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고 있고, 이 직접적인 영향이 지금 이제 4월인 시점에서 특례 전형은 보통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서류나 면접 전형으로 해서 원서 지원이 간결한 전형보다는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수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에서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합격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런 전형들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국대 경주처럼 SAT 점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필답고사와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또는 필답고사로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처럼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학업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서류평가만으로는 학생들의 학부를 정확하게 판단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면접의 중요성이나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접들도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 전형의 면접들은 대부분 확인 면접이거나
아니면 제시문을 통해서 의학적인 인적성을 평가하는 면접인데 반해서 재외국민 전형의 심층 구술 면접은 여기 보였던 연세대 카톨릭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이고, 또 물론 그 지성 면접 안에서 난이도의 차이나 면접의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지원하고자 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면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수준 자체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면접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충분히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목표점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1번에서 보여줬었던 학생은 첫 번째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 학업적 우수성은 인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담은 뭐였었냐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 연세대나 카톨릭대나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대, 가천대와 같은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아까 봤었던 그 학생들만큼의 학력 지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서류 플러스 지필고사 전형이거나 아니면 서류 플러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또는 내가 만약에 영어 성적에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충남대나 충북대, 을지대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전략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특례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의학과의 전형을 조금 더 면접을 깊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카톨릭대,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정도는 제출 서류 기반 구술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적성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들마다 면접을 보는 학교들마다 면접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30%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30% 위쪽에 있는 40, 50, 80, 100%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면접의 비중이 크고, 그 면접이 주로 직접적인 학업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인성 면접보다는 지성 면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30% 이하의 면접들은 대부분 의학적인 인적성을 물어보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례 1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역량이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학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서류 플러스 인적성 면접으로 원서를 쓰시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지면 서류 플러스 지성 면접을 선택을 하거나 서류 플러스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 전형, 또는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전형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의 학생들보다는 학업 역량은 다소 부족하지만 활동의 역량이 매우 훌륭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수상 경력이나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기타 활동의 내용들은 국가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더군다나 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적게 되어지는 이런 많은 대회와 활동들이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 국가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이런 활동 역량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학생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로 미국의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고, AP 과정의 학교 유형에서 원서 지원해서 순천향대 의학과에서 원서를 지원해서 1차 합격은 했어요. 1차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최종 합격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합격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차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종 합격까지 한 70%나 80%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재외국민 전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이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고 또 다양한 학력의 지표를 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적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면 1차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큰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간단히 비교해서 국내 수시 전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1단계 합격이 최종 합격까지 한 80%에 도달한 거라고 표현하자면 재외국민 전형은 한 60% 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정도는, 이 정도 되어지면 1단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학생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이 학생은 첫 번째는 AB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IB 과정은 아니었고요. 학업 성적은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SAT 점수는 1450점이니까 실제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SAT2는 800점을 맞은 게 지금 보면은 코리안이 800점이고 매스2가 800점이니까 SAT2 점수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케미스트리는 710점에 바이올로지는 650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AP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 캘큘러스가 5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US 히스토리가 5점이고 케미스트리가 5점이고 바이올로지가 3점이기 때문에 AP 점수도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학생에 비해서. 하지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수상 경력,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나 기타 활동의 역량들이 매우 우수하고 여기다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어놨지만 전체 학생이 활동했었던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과 역량들이 아주 크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이제 지금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많이 갖추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국내 대학을 가겠다고 일찍부터 준비하고 이런 학업 과정들을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순천향대 의예과에 1차를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까지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학력 지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활동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학업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수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GPA 성적만으로는 상위권 대학에 절대로 합격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GPA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학생은 기타 내용으로 보니까 텍사스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이런 대학의 합격증, 합격 서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활동 증빙 목록으로 제출하는 목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에서 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이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어플라이해서 합격을 했다면 활동 증빙 목록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보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우리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의 2%로 정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거지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3년 특례나 아니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은 사실 별로 크진 않아요. 거의 의예과의 모집 인원은 한 2명 정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차이는 별 수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 합격생들의 스펙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 학생을 한번 보면 이 학생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원서를 썼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으며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뭐 AP나 아니면 IB 과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 의예과에 원서를 지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학업의 능력을 보면 전반적인 학업 능력들이 매우 우수해요. 4.0 기준으로 거의 4.0 만점을 맞았고 SAT는 1500점, 그 다음에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매우 우수하지만 아까 봤었던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과정으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썼었던 학생이나 순천연대학교에 원서를 썼었던 학생에 비해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없거나 지표 자체가 매우 낮죠.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교내 활동을 매우 우수하게 교내 활동을 수행을 했고 장학금이라든가 교내 수상 경력들, 그 다음에 교내 활동 내용,
기타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이 얼마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훌륭한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결국은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의 전형에서 실제 합격생의 스펙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점을 알아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서 3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에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사실 붙을 대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100% 서류 전형으로는 원서를 쓸 수가 없겠죠. 3년 특례 전형으로 쓴다면. 왜냐하면 지표의 강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다가 서류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지성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수학 지필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우수한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거나 해야만 의예과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펙이지만,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서는 카톨릭대 의예과에 실제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가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의예과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한번 모집의 전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3년 특례도 의예과에서 선발하는 대학마다 전형의 방법들이 다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서류 전형으로 뽑는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도 있고, 서류 플러스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도 있고, 또는 동국대학교 경북처럼 SAT 점수에다가 그 다음에 지성 면접이 같이 병행이 되는 이런 구조들도 있었어요. 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의예과의 선발 방식은 첫 번째는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서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에는 서류 평가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전형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예과인 경우에는 서울대와 고려대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카톨릭대, 성균관대, 건양대, 가천대, 연세대, 원주나 중앙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 같은 데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12년 과정을 해외에서 계속 생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가장 좋고, 그 중에서도 특히 면접을 실시하는 서류 평가 전형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서류 플러스 전형에다가 아주대나 동국대, 경주, 대구 카톨릭대나 을지대처럼 서류에다가 수학 지필 또는 서류에다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탁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기에 꺼리겠죠. 더군다나 올해와 같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 원서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면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학력 지표에 단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런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들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학생이든 아니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과정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 3년 특례를 지원하시든 12년 특례를 지원하시든 간에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필탁고사,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에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 계시는 학생이든 해외에 계시는 학생이든 간에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합격생들의 지필고사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거나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들의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참고 3번에서 봤었던 건 이제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의예과의 전형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보는 거는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원서를 쓴 학생이에요. 근데 아까 봤었던 학생은 카톨릭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카톨릭대 의예과에 원서를 썼지만 실제 불합격했었는데, 여기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 이 학생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인데
자, 이 학생이 만약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했다면 실제 카톨릭 의예과에 원서를 써서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었던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보다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의 학력 지표를 보면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는 IB 과정을 하고 있으며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에 원서 지원해서 1차를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학업 능력은 IB 점수가 43점이에요. 그쵸? 지금 보면 잉글리시 A가 6점이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6점이고 점수가 좋은 점수는 프렌치가 7점이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가 하이 레벨을 7점 맞았고 케미스트리가 7점, 매스매틱이 7점 정도의 점수를 맞았습니다. SAT 점수는 1550점이고 SAT2는 지금 보는 것처럼 3개의 과목에서 만점을 맞았고 토플은 12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은 토플 성적이나 SAT2, SAT 점수는 우수한 성적이지만 IB 성적은 다소 성적이 낮거나 과목 선택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써서 1차는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가지 못했고 만약에 이 학생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한다면 실제 의예과에 합격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결국은 합격생의 합격 컷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가급적이면 3년 특례보다는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거나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얘기 뭐냐면 만약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된다면 실제 의예과는 떨어졌지만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하실 점들은 뭐냐면 이 정도 스펙이었었을 때 의대를 썼었을 때 떨어지더라. 하지만 이 정도 스펙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12년 특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 붙겠죠. 그 다음에 3년 특례 전형에서도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데를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성적이라고 이해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죠. 12년 특례에서만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계의 학생들의 스펙이 인문계의 학생들보다 스펙보다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의대가 아니라 하위대학에서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인 경우들은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에서 선발하고 3년 특례에서 선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최상위 대학이 서울대예요. 하지만 12년 특례로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최상위 대학은 서울대 위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나 또는 경희대학교 한의대 정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스펙이 높고 학업적인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의치한으로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 서울대 아래에 있는 대학이거나 3년 특례에서 서울대를 뺀 연세대 고려 하위대학에서의 서류평가 전형은 당연히 문과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문과는 결국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또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연세대, 고려대가 최상위 쪽이기 때문에 스펙이 그쪽에 과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3년 특례 전형이라 하더라도 자연계는 의치한이 그 위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에서는 선발하지 않지만 그 위쪽으로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연세대나 고려대의 스펙이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의치한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연대나 고려대 정도를 목표로 삼으신다라고 한다면 자연계가 대학 들어가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스펙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문과 쪽에서는 어차피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울대 선발하지 않으니까 연고대가 최상이기 때문에 성적이 매우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2년 특례는 사실 3년 특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전공과 관련이 없이 대학을 가는 거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문과보다는 자연계로 갔었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상위권 대학을 똑같이 연대나 고대를 가려고 했었을 때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아무래도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8학년, 9학년이시거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의대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으시거나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시게 되어진다면 자연계 쪽으로 진로를 잡으시는 것이 입시의 방향이나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스펙이 만약에 3년 특례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의 전형은 간단히 나누면 첫 번째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필탁고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탁고사를 보는 전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면접을 보는 전형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평가가 서류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냥 서류 100% 전형의 서강대나 중앙대 또는 서류 100% 플러스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연세대, 고려대 또는 성균관대와 같은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류에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류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디에 원서를 써? 고려대나 한양대와 같은 서류 플러스 필탁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게 되어지면 동일한 고려대나 동일한 연세대라 하더라도 문과인 경우에는 최상위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연고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연계인 학생들은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의대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대나 치대나 아니면 한의대 쪽으로 또는 수의대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서울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연대나 고대의 자연계열은 문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펙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자연계로 대학을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서류평가의 강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이나 한양대학교 자연계열처럼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면 서류의 단점들을 보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탁고사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류에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SAT나 아니면 AP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설령 준비했다 하더라도 점수가 높지 않은 전형이라면 대부분 필탁고사 준비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위기 상황들은 결국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하나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회가 될 가능성은 지필고사가 들어가는 전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기 어렵고, 더군다나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효과적으로 지필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의 원서가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 또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필고사를 병행하거나 지필고사만을 시험을 보는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실제 합격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올해가 대학을 가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면접고사를 보는 학생들은 자, 보통 이제 GPA 성적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죠. 보통 4.3 중에서 보통 3.8 정도, 4.3 기준으로 해서 3.5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필탁고사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면접고사의 전형의 대학들보다 필탁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좀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탁고사로 돈을 쓰고 사실 대학은 면접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 전형이 훨씬 더 대학 가기가 수월하고 면접고사 전형이 필탁고사 전형보다 추가 합격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성적이 다소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필탁고사 전형과 면접고사 전형을 같이 병행해서 원서를 쓰실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는
필답고사나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예상보다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들은 몇 가지 합격 사례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자격을 통해서 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경우, 또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자격으로 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자격으로 해서 지필고사나 서류 전형 같은 일반 학과를 원서를 쓰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올해 우리가 2021학년도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은 결국은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필고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면접을 실시하거나 이런 전형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원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지필고사나 아니면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이런 대학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한 4개월 정도 기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남아있는 입시의 과정이 뭐 1년, 2년 정도 남았다면 크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부터 단계별로 노력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원서 지원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막연히 꿈만 크게 갖고 노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지원 자격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또는 활동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가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간에 지원 대학, 지원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형이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지필고사를 준비할 것인지, 자기소개서를 쓸 것인지, 면접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전형 방법에 대한 준비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나씩 준비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6월달 정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거나 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결국 학업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국내에 들어와서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운 준비 과정이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어찌 보면 대학 입시에서 또 자녀분이나 내가 대학을 가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